네, 내일장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준비해주신 5가지 체크리스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미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90일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조류 독감 여파로 치킨 업계에 닭고기 대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죠. 해상풍력 선박에 내수 시장 키울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내주 디지털 성범죄 대책 공약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편산이즘 위원회가 출범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체크해볼 3가지 이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별 5개, 4개, 4개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미국 히토류 수출 통제 90일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 5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주제 선정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쵸. 네, 시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족했었던 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지속성 있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중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에 대한 좀 무역 협정이 어떻게 좀 잘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5점을 일단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완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 나가서 지금 양 국가는 모두 무역 관세를 115%가량 인하를 하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직구 관세에 대해서는 120%에서 54%로 인하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먼저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90일 동안 또 유예를 하겠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중국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가 이번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적인 증시에도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많이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도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동맹국가인 한국에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 관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90일간에 대한 유예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이클 중에서 중간에 이제 또 한국과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감이 형성이 됐던 관세 같은 리스크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정상협정이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협정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쪽에 대한 스탠스를 같이 또 반사이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 관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호재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주들로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내용은 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관세 유예가 이어지고 나서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삼성전자. 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아나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은 워낙 대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만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미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또 철회를 하겠다는 소식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유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을 철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중국을 강하게 규제를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유한, 이제 중국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한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같이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팔게 되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한 수주를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차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모두 바닥권이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반도체는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네. 뭐 AI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 또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올라갔었는데 또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디램 가격을 올린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반기까지도 쭉 가지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디램만 봐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네. 이제 전분기랑 전전분기 실적 때 영업이익이 꺾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재고 자산에 이제 대한 평가 손실이 적자로 전환이 돼버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깎였는데 네. 반대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디램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에 대한 수요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지금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수요가 다시 한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3의 콜 테스트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HBM4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으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낸드 플래시에 대한 대장 역할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번에는 다시 한번 1위를 굳건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면서 관련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님께서는 별 4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5월까지는 그래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또 이슈 리스트를 딱 봤는데 다 민주당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만큼 이슈가 오늘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오보라든지 잘못된 기사라든지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정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딥페이크 강화라든지 잘못된 워터마크를 좀 표시를 하면서 오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SKT 사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각이 된 게 있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안 솔루션에 대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금액 자체가 영업이익의 한 6% 정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태가 커졌었던 SKT는 4.6%밖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에다가 한 25% 가량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갭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네. 한국이 이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보안 솔루션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보안 솔루션 투자 금액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사이버에 대한 보안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딥페이크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양자 보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돈 벌 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계속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오늘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센지렉 같은 종목도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좋은 시세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지렉과 SP소프트 이 두 종목이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적인 위치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장기
장기평선 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즈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방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고 상방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트리거 역할을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좀 크게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마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시행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AI 기본법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빠르게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딥페이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건 아닌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을 하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워터마크를 좀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SP소프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좀 반강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모멘텀이 바로 SP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까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둘 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있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종목 다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의견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주로는 센즈랩 그리고 SP소프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가격적인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슈 또한 붙어줄 수 있다는 점 함께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도 좋지만 이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트리거 역할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고 있었던 사이클에서 한번 이제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선박에 대한 내수 시장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풍력 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선박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빠르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슈로는 요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연금을 또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에 좀 포커스가 많이 쏠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순환 사이클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에서는 풍력 에너지에 대한 사이클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인프라도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은 글로벌적인 수주도 늘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가 태양광에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무관세까지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유럽에는 풍력에 대한 모멘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인프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풍력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번 주에 또 주목하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CS 윈드. 그때 또 이제 공략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흐름이 바로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풍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실적이 잘 나왔지만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주도에 대한 태양광 패널을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자재 쪽으로 패널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또 가지고 온
공략주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공략주는 여기 이슈에서 있었는데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난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대북주도 한번 바라볼 시기가 왔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편산이즘이라는 위원회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사업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 금강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관광이 다시 한번 열린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테마성이라든지 기대감으로 먼저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워낙 대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릴까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바닥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8,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라인은 6,600원으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 아난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8,200원, 손절 라인은 6,6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봤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김민성 매니저님 빨리 육아하러 가야 된다고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